이번 시간에는 우리 통합문서 저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합문서를 저장할 때는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뉴를 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이제 저장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저장을 시키거나 우리 키보드에서 단축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이 저장 아이콘 있죠. 얘를 클릭해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합문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확장자가 XLSX 이걸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옵션이요. 이 일반 옵션이라는 거는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이름의 저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얘를 선택하고 찾아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이 대화 상자가 이제 나타나요. 그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이제 도구라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도구라는 버튼을 누르고 일반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그림처럼 일반 옵션 대화 상자가 이제 호출이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열기 암호다, 쓰기 암호다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암호를 우리가 입력할 때는 이 암호는 대소문자를 전부 다 구분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암호를 쓸 수 있는 게 이제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기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대 255자까지 우리가 암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일반 옵션 요 대화 상자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일반 옵션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이렇게 1, 2, 3, 4 하고 네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첫 번째 거요.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라는 거, 얘는 우리가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백업 복사본을 따로 저장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백업 파일 확장자는 XLK라고 그렇게 확장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열기 암호요. 열기 암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파일을 열 때 물어보는 암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암호를 모른다 그랬을 때는 해당 문서를 열 수 없도록 그렇게 암호를 지정하는 걸 보고 열기 암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암호요. 쓰기 암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저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할 때 암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암호를 몰라도 읽기 전용으로 일단 파일은 열 수는 있어요. 열어서 수정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쓰기 암호를 모르면 원래 문서에 저장을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암호 지정하는 걸 보고 쓰기 암호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저장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A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쓰기 암호를 걸어놨어요. 쓰기 암호를 내가 걸어놨는데 이 A라는 문서를 일단은 읽기 전용으로 열었어요. 열어서 전부 다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저장할 때 암호를 물어봐요. 근데 내가 쓰기 암호를 몰라요. 모르면 요 A라는 이름으로는 저장을 못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가 요 문서를 B라는 이름으로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원본 이 파일로는 저장을 못하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저장할 수 있더라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읽기 전용 권장이요. 읽기 전용 권장이라는 거는 문서를 열 때마다 통합 문서를 읽기 전용으로 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대화 상자를 나타내 주는 걸 보고 우리 읽기 전용 권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열기 암호, 쓰기 암호요. 열기 암호를 몰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쓰기 암호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쓰기 암호를 몰라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저장할 수 있더라. 원래 이름으로는 저장 못해요.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요.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파일이란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이름을 저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찾아보기를 선택하면 이제 다른 이름을 저장할 수 있게 나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 통합문서 있죠.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파일의 이름을 변경해서 또 다른 파일을 하나 더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원본은 그냥 놔두고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그 통합문서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파일 이름을 바꿔서 따로 저장하는 거, 다시 저장하는 거, 그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페이지로도 우리가 저장할 수 있어요. 웹페이지로 저장할 때는 우리가 파일이란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찾아보기를 선택을 해요. 선택한 다음에 그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파일 형식을 웹페이지 요걸로 이제 지정해서 우리가 저장을 해주면 내가 작성한 그 엑셀 통합 문서를 웹페이지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변환해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웹페이지로 저장시켜 놓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통합 문서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웹페이지로 저장이요. 그때 이제 웹페이지로 저장하게 되면 그때 붙는 확장자가 HTM이라는 요 확장자가 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웹페이지로 저장하기 요거 좀 자세히
대화 상자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다른 이름을 저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파일 형식 있죠? 여기서 이제 웹페이지, HTML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저장하고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전체 통합 문서라는 거는 전체 통합 문서를 웹페이지로 그렇게 저장하겠다. 그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영역 시트라는 거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그 시트만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하겠다.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라는 게 있습니다. 요 게시라는 거는 특정 시트가 됐든 아니면 특정 영역만 내가 지정해서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제 게시하게 되면 대화형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문서 저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통합문서 저장에서는 우리 일반 옵션에서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그 다음에 열기 암호, 쓰기 암호, 읽기 전용 권장하고 있었어요. 그 일반 옵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 통합문서 저장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그 일반 옵션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